당신의 근육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할 최강의 단백질. 두부나 계란보다 저렴하면서도 훨씬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 그 놀라운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 주변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기 쉬운 아주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식재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그런 반찬으로 생각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기피하거나 그 효과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소에 오셨던 다나카 씨는 이 3가지 식품으로 식단을 바꾼 후 단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1.5kg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프로틴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닙니다. 매일의 식재료를 조금 바꿨을 뿐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오랜 시간 중장년층의 건강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는 데 힘써왔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가 되어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령자에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쇠퇴하면 활력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 상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비싼 프로틴 파우더나 보충제를 구입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다. 그런 고민의 목소리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면서 위에 부담이 적고 근육을 지키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엄선했습니다. 마지막 식품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드셔야 하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랜 세월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근육은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불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는 특별한 30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소개해드리는 3가지 식재료 중 하나를 매일 식탁에 올리고 30일 챌린지 도전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함께 도전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시니어 세대 전체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첫 번째 신호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조용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움직일 수 없듯이 근육이 줄면 몸은 자유를 잃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단 며칠만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한 분인 74세의 사토시는 밥은 꼬박꼬박 3끼를 챙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는 안 먹지만 대신 채소와 밥은 항상 배불리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위에 부담스럽고 콩은 배에 가스가 찬다는 이유로 단백질을 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2바퀴도 채 돌지 못하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1시간씩 산책하던 분이 지금은 집 앞마트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근육은 보행과 기립의 핵심이며 이곳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걷는 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되면 누워 지내게 되어 근육은 더욱 빠집니다. 이 악순환이야말로 시니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의 역할은 근육 생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항체, 면역세포, 심지어 호르몬까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상처도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상처 회복이 더뎌집니다. 작은 찰과상이나 베인 상처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화상으로 발가락이 부었는데 단백질 부족으로 상처가 아물지 않아 결국 병원에 2번이나 통원 치료를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활력이 없고 금방 지칩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단백질 부족에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배가 부르지만 금방 기운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채워져 있으면 같은 식사량이라도 하루를 가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토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했지만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재생 속도는 젊은 시절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즉, 시니어의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증상에 짚이는 데가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2~3번 힘을 줘야 한다. 예전에 비해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낀다.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쏙 빠진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보약이다 라고.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먹기 전에 먼저 단백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약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혈압도 상승하기 쉬워집니다. 바꿔 말하면 단백질은 모든 치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의식해서 챙겨 드신 것이 언제인가요? 어제도 오늘도 밥과 김치만으로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기나 계란을 먹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는 줄어들고 위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돼지고기도 거뜬히 드셨던 분이 지금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노화에 따른 소화 능력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체내에서 영양으로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72세 환자분은 매일 고기를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계속 줄어들었고 심한 권태감으로 제 진료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먹은 고기의 대부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진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며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양보다 질, 즉 흡수의 용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에게 최적의 단백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닭가슴살보다는 계란, 딱딱한 콩보다는 삶은 콩, 잘 씹지 않아도 삼키기 쉽고 위장에 부담이 적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칼슘이나 아연과 같은 다른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 기능 유지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건새우와 같은 해산물 단백질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이 적어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비싸면 며칠은 챙겨 먹다가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꾸준히 섭취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식생활을 되돌아보세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어떤 식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고기나 계란, 두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는 그것들보다 저렴하면서 효과도 높고 꾸준히 섭취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논문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고 있는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 정말로 근육으로 바뀌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바로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은 시니어의 소화 능력에 맞춰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며 꾸준히 먹기 쉬운 단백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부나 계란을 능가한다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이란 포만감이 아니라 다리 힘에 강력함을 주는 것이다. 밥을 먹고 나서 눕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바퀴 걷고 싶은 기운이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단백질이 가져다주는 효과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단백질의 왕, 세 가지 식품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예로부터 시니어 세대에게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의 보고라고 불리는 식품. 바로 건새우입니다. 가정에 건새우는 상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된장찌개 국물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새우는 매우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작은 새우에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새우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7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계란 1개의 단백질은 6g, 두부 1모의 단백질은 15g 정도입니다. 즉,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건새우의 단백질 함량은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82세의 야마다 할머니는 허벅지 근육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아드님이 프로틴 보충제를 사다 주셨지만 마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해서 결국 토해버리셨습니다. 결국 보충제는 방 한구석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식단에 건새우를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을 끓일 때는 건새우를 한 줌 넣고 볶음 반찬에는 멸치 대신 건새우를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잡곡처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보행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를 안 짚어도 돼요. 그분의 표정은 생생한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칼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아연은 면역력을 각각 지탱해줍니다. 바로 건새우는 근육, 뼈, 면역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식재료인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고기처럼 단단히 씹을 필요가 없고 지방도 적어 위에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잘게 부수어 죽이나 반찬에 넣으면 치아가 불편한 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식재료야말로 사실은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아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건새우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마트에서 건새우 100g 한 봉지에 800엔에서 1000엔 정도 합니다. 언뜻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찬에 조금씩 사용하면 한 달은 좋게 먹습니다. 하루당으로 환산하면 30엔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고단백, 고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부나 계란보다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축적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바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서서히 몸이 바뀝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의 사사키 씨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매일 건새우와 가벼운 산책을 3개월간 꾸준히 하셨더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처럼 힘이 붙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환한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바로 보물과 같은 식품입니다. 그럼 두 번째 뛰어난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북어입니다. 북어라고 하면 숙취 해장국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어는 단순히 숙취 해소 식품이 아니라 시니어에게 안성맞춤인 저지방, 고단백 슈퍼푸드입니다. 먼저 그 놀라운 단백질 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어 100g에는 단백질이 8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0개 분량, 두부 1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북어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방 성분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북어는 얼리고 녹이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말린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북어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침에 북어를 섭취하는 것의 이점입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먹은 단백질이 바로 근육으로 바뀝니다. 즉, 북어국은 단순한 해장용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근육의 활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북어 한 마리에 보통 500엔에서 1000엔 사이. 국으로 끓이면 온 가족이 두 끼는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이나 고기와 비교해도 매우 경제적이면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북어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조리할 때 간을 짜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은 싱겁게 하고 채소로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북어는 고단백, 저지방, 소화도 잘 되고 저렴하기까지 한 시니어에게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특히 시니어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에 더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5g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계란보다 많은 양이며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느린 분들은 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동시에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근육, 혈관, 심장, 눈까지 관리하는 다기능 건강 식재료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만 볼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잘 돌아야 근육에 영양이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된다는 뜻입니다. 검은 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드문 식품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검은 콩은 삶아서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볶아서 고소하게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가루를 내어 미숫가루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흡수가 잘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콩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에 작은 컵 반 컵 정도씩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콩을 조리할 때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콩자반처럼 달게 조리하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맛이나 짠맛은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리하자면 검은 콩은 근육, 혈관, 눈을 지키는 성분이 풍부하고 저렴하며 꾸준히 섭취하기 좋은 시니어에게 최적의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단백질에도 궁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많습니다. 시금치와 건새우 볶음은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둘째, 북어와 무의 조합입니다. 북어는 고단백이지만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북어국에 무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 흡수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로부터 북어국에 무가 들어갔던 것은 이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만 유분이 부족합니다. 들기름에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항산화 성분이 체내에 오래 머물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삶은 검은 콩에 들기름을 뿌리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품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궁합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조합은 단백질의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고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둘이 만나면 오히려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즉,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검은 콩을 너무 짜게 조리하면 안 됩니다. 콩장처럼 간장을 듬뿍 사용하면 단백질은커녕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좋은 음식도 간이 짜면 독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건새우는 채소와, 북어는 무와, 검은 콩은 들기름과 이렇게 조합하면 단백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단백질 식품을 기억하시나요? 건새우, 북어, 검은 콩. 오늘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30일 챌린지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침에 북엇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건새우 반찬. 그렇게 3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편해지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근육은 돌아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당신의 근육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손을 쓴 만큼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에도 보충제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30일 챌린지 도전합니다 라고 댓글로 선언하시면 그것이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이 저의 활력입니다.